안전과 혹은 대통령 경호 같은 비밀 경호 계획을 정보를 누군가 미국에 제공한 걸 봐야죠. 한쪽은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전혀 정보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몰살, 한쪽은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정보라면 당연히 권력에 가까운 누군가 가지고 정보, 조국 정보일 텐데. 근데 그 내부자 중에 부통령이 포함된 거 아니냐? 제가 어제 뇌피셜을 던졌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런 의심 안 하는 거던데. 저는 그렇게 의심했는데 왜냐면은 처음부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군정으로 갈 것이 확실했다면 그러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취임했다는 말을 트럼프가 할 필요도 없고 그녀와 우리가 대화 중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녀가 협조하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녀가 협조하면 지상군 투입할 필요가 없다 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말이에요. 괜히 베네수엘라 혼란만 부추기는. 근데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그 대목부터 이상하다. 사전에 소리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지금도 뇌피셜이지만 뇌피셜을 던졌는데 물론 설사 사전 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인데 정치는 사람 움직인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서는 설사 그동안 주고받았던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딴 생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 민주당, 공화당도 서로 못 믿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국민이 못 믿는데 어떻게 서로 완벽하게 믿겠습니까? 트럼프와 베네수엘라의 협력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두로 제거까지는 협력을 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약속을 지킬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불신의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봤는데 설사 협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력자가 있었다고 의심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 정황은 불신의 뉴스가 나오면 더 정황이 굳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용기관에서 누가 베네수엘라 국정 책임지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협조하고 있어서 대선 언제 하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할 거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재건이 우선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협조하고 있고 대선은 적절한 시점을 치르며 당장은 베네수엘라 재건입니다. 영상으로 봅시다. 끊어버렸네? 영어는 좀 더 이어지는데 브로큰까지만 하고 재건, 그 브로큰 부서진 나라를 재건한다는 말을 쭉 하는데 여기서 재건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빨대를 꽂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대선을 나중에 하겠다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만약에 마두로보다 더 강한 강성이 집권하면 어떡합니까? 미국으로서는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마두로 제거에 협력자가 있었다면 그 내부자들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잖아요. 문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가 미국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대해서 그랬죠. 처신 잘하지 않은 2차 공천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300m 안전마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왼60m 좌회전입니다. 저거는 뭐 경고 협박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칠 것이다. 그런 인터뷰도 했어요. 네, 그런 대통령이 더 큰 대가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안 불신의 뉴스가 나올 거라기 바로 저런 뉴스거든요. 부통령 당신 땅만 먹으면 너도 제거될 거야. 이런 협박. 좌회전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말을 잘 들으면 군정 없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됐었던 게 아닐까? 라고 어제 의심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하더라도 부통령이 마두로 석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 저희가 틀었는데 다시 봅시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Silvia Flor,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그리고 우리는 미국 식민지가 아니란 말을 했어요. Es que jamás volveremos a ser esclavos, es que jamás volveremos a ser colonia de ningún imperio, del tinte que sea. 미국이 저항한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해석했잖아요. 저거는 저 양반이 그 미국 협조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라고 제가 의심했지 않습니까? 제 의심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부통령이 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미국의 협력 요청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국제법의 틀 안에서 협력할 것을 미국에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자고 글을 썼습니다. 이미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하더니 분위기가 정반대잖아요 지금.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어제는 제 말에 긴가민가 했을 것 같은데 뇌피셜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의심이 가죠? 잘 짜여진 그런 게 제가 이 음모론에 좀 정통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미국 입장에서는 적임자거든요. 만약에 자기 편 서주기만 한다면. 왜냐면 아버지가 게릴라 지도자였어요. 그러다가 체포돼서 사망해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딸 그리고 본인도 혁명가라 불리면서 지금은 재무 그리고 석유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파트너가 되기만 한다면 아주 적임자죠. 혁명가의 딸 적통이고 마두로 지지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저는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석유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잠시 않을까.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대피셜인데 240m 제가 국제적으로 지하철 우리 또 나왔어. 대피셜 어차피 대부분 대피셜이에요. 미국은 대피셜이고. 근데 미국이 파트너가 정해지면 미국 쪽에서 담당한 로비오가 맡게 될 거라고 물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을 맡을 거라고 잠시 후 워싱턴 지하철로 포스트에서 옆길입니다. 중도 아이셔라이 친구야 저 나랑 친구야.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중국이라고 하냐면 어제 제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랑 조수한 이름에 법안 통과할 때 푸박에 협력이 필요해서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 양반이 동수했거든요. 근데 저 양반이 푸박이 인생이에요. 미국의 푸박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푸박의 원유를 내주고 대신 군사적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두로가 몰락해야 쿠바도 해방된다. 자기들 표현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루비오 역시 쿠바에는 오른쪽으로 마두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비오 총독이라는 표현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총독 트럼프의 미국은 정부의 뻘쭘이지 않나요? 총독. 자 여기서 제가 뇌피셜 불러보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으로 전화 모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게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벨키 로드리게스는 기념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차베스주의자이고 또 마사 부통령과 관한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거든요. 그래서 마두로 정권에서 장관도 여러 번 했었고 국회 의장도 했고 요직을 많이 붙였죠.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하는 강력한 싸움까지 시작합니다. 동시에 실용적인 면모가 있는 유능한 관료이기도 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능통해서요. 미국 정부에 친분이 있는 인사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 로드리게스를 내세우는 거를 최적의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첫째는 트럼프가 원래 일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드리게스가 유능하기 때문에 일례로 로드리게스가 어떻게 트럼프한테 어필한다는데 그걸 봤거든요. 그 마두로 정권 말기에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정권이 마두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의 베네수엘라 파트너가 로드리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의 질서 있는 퇴진을 미국과 협상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조정을 했는데 이때 아마 트럼프가 이 부통령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마두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계속 통제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자기 파트너가 될 때 그러면은 한편으로 제일 중요하게 군대와 경찰 무력을 통제하고 또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질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과도의 국가 관리를 위해서는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현재 차베스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급변 사태를 원치 않은 중산층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그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회관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로드리게스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로드리게스 개인으로도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는 찬스가 없나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아까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게 필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정말 다르죠. 예, 트럼프가 미국한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딱 잘라서 자기가 부통령이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여전히 마두로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이 바뀐 그러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이제 태도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게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 로드리게스의 마음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오빠가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게 이 두 남매죠. 따라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계속 이 트럼프 미국 정권의
협조가 된다면 그 행정부와 입법 권력을 장악한 실제로서 트럼프는 훨씬 더 대하기가 좋은 것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어제 뉴스를 봤더니 그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그 결의를 했는데 마두로 대통령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자기 오빠와 한의하면서 그 기후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본심인지 아니면 미국에 이제 협조할 속마음이 있는데 일단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면피형으로 바라는지 우리는 사실 로드리게스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로드리게스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적임자인 건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으로서는 그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 국가적인 부질서를 발생시키면서 상당한 실패를 겪었던 그 뼈아픈 지역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 그 소프트랜딩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의 행정부 권력으로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레심 체인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 시대에 직접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정환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다행히 소장님도 비슷한 시각으로 전문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자기들 수익 완전히 넣었다고 판단하면 러시아, 중국은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해서 이 정도 강력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트럼프가 신원더주의를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제 원더주의라는 건 유럽 니네가 알아서 해. 미국은 미국 일을 알아서 할게. 한마디 말하면 그런 건데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국가안보 전략서랑을 내놨는데 여기서 유럽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인도 태평양에서는 중국이 더 확장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대신 중남미는 우리가 다 확실히 정리할 거야.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대륙만 싹 다 직접 개입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느슨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콜롬비아하고 쿠바도 오르셨습니다. 콜롬비아도 올해까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쿠바 역시 계속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잘 봅시다. Colombia is very sick,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That Cuba is ready to fall.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I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go. 그 미국 뒷마당이라고 하는 남미는 국제법 따위는 걔네도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총독 임명하고 신신인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미국도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의 시비를 일본과는 더 강하게 붙이고 우리하고는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위기가 동시에 오는 건데 자 중국 방문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권력서열 원투쓰리를 다 만났죠. 네, 어제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오늘은 권력서열 3위인 자오로지 상무위원장 만나고 이어서 리창 총리와도 온천 예정입니다. 원투쓰리 다 만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제 정상회담 장면 좀 봅시다. 중국이 저런 의전을 그냥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의례적인 장면이에요. 의장대 서열 시진핑 주석 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네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좀 크기가 아닌데 생각이 안 나네.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어린애들 안 믿는 거는 전 세계 어디가 있어? 안 되겠네. 저렇게 이제 공식 의전을 표시했는데 근데 어제 앞서고 나서 방금 전에 이제 의례적인 장면이었죠. 앞서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줬던 샤오미 핸드폰을 이재명이 챙기고 나서 셀카를 찍었어요. SNS에 사진을 봅시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왜 통신 보안 되냐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그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샤오미. 통신 보안 빵 터졌었네. 예. 그 폰을 굳이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대통령 SNS에 올리면 중국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저때 공식 분위기를 벗어나서 사적으로 가까운 그 분위기가 얼굴에 나오지 않게 다시 사진 찍어봤어요. 시진핑 주석이 웃고 있는 사진이요. 이걸 참 잘해요. 자, 근데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중국 의전부터 생각나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그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참 우리 쪽 경호원으로 보이는 한 분이 뒤쪽에서 전체를 쭉 유심히 훑어보는 장면이 스치듯이 잡혔거든요. 그거 장면 다시 봅시다. 근데 그 선글라스 쓰고 있는 그쵸 선글라스가 말이에요.
좀 작습니다. 아유. 아유. 누가 좀 전달해주세요. 선글라스 모양도 저게 국가 정상 경호할 때 선글라스라기보다 휴양지 쓸 법한 작아요. 자꾸 갈 거가 좋겠다. 그거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정상회담 두 양반이 마주 앉아서 공개 멘트 하는 장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국권이 빗발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또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중 관계 전면 보고, 이제 키워드예요. 전면 복원이 목표고, 이건 우리도 중국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복원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 박경원 기자가 있는데, 박경원 기자 일단 동영 영상 있습니까? 영상 있으면 먼저 하나 켜주세요. 아, 식당.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중 때 갔던 식당이네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홍밥이라고 아주 난리 쳤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대통령이 일반인이 가는 식당에 갔다고 크게 화제가 됐어요. 긍정적이고. 장윤정 기자 같은데. 자, 박경원 기자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기자. 네, 저는 지금 베이징의 전문대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황제의 어도였던 거리로 당시 황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현재도 기념품점이 가득하고요. 청나라 통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기 왜 간 거예요? 그래도 중국 분위기 내느라고?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제 그 문 대통령이 갔던 식당 말이죠. 거기 가셨던데. 네, 맛있어요? 그래, 맛있습니까? 사실 중국 장윤선 기자랑 같이 갔는데 장윤선 기자가 중국에 3년 정도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아하. 다른 데보다 맛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장님, 식당 사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간 뒤로 예수님도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에 본인들끼리 스스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었냐고요? 맛있습니다. 좀 맛있었냐는 대답이 너무 망설이는 거 아니야? 자, 네, 맛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단상이랑 현재 사장을 했던 일정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어제는 아무래도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었던 게 가장 화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장면 하나가 이번 중국 순방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했습니다. 참, 저런 거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인간적인 사적인 그 관계도 드러내고. 자, 오늘 일정 어제 물어봤었는데 몰랐잖아요. 오늘 일정 뭡니까? 네, 오늘은 자오러지 인민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를 만납니다. 중국 서울순이 2위와 3위를 각각 만나는 겁니다. 이후 상해로 이동해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겠습니다. 이번 임시정부 청사에서 중일 관계와 관련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또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상하이 가서 전화가겠네요. 우회전입니다. 맞습니다. 상하이에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때도 그 식당 하나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식당 정보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란수계 얘기 잠깐 넘어가야 되겠네요. 내란수계 재판이 이번 주 결심이죠. 네, 7일과 9일로 내란수계 결심 공판이 예정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하느냐 구형하고 있는데 내란수계는 이제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구형하더라고요? 최고형 구형 사형. 네. 저도 사형이 맞다 하다 봅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패줄거여서 실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두 번째 문제고 후보가 감옥에 안 가려고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고 성공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만 말이죠. 이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사형 구형입니다. 자, 여기서 CES 가 있는 유미리 기자 다시 연결할 텐데 유미리 기자 연결하기 전에 어제 노래 밟힌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노래 밟힌 게 있어서 다시 짚어봐요. 그 카메라에 손이 하나 잡혔거든요. 그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 손이 잡혔잖아. 자, 이 손 확인 좀 합시다. 자, 유미리 기자 연결됐습니까? 유미리 기자 연결해주세요. 연결 안 됐어요 아직? 아직 준비 중이구나. 연결 다 됐구나. 자, 유미리 기자.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자, 어제 그 카메라 손 하나 잡혔는데 그 손 그 백PD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팬밀이 메인 PD죠. 백민수 PD의 손이 다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손만 나오면 속상하니까 얼굴 좀 봅시다. 백PD 맞는지. 얼굴 좀 이렇게 내밀어봐요.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카메라 돌려서 봅시다. 맞네. 자, 오늘은 중소기업 중에 상모된 부스 좀 가보자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베네치안 엑스포라는 곳인데요. 여기 전체 건물 중에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로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현수막이 굉장히 다 걸려 있는데 그만큼 압도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속속들이 관계자들이 도착을 해서 현장 부스를 지금 이제 막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내부 준비가 안 출입이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내부 출입이 안 되는데 사실 오전에 몇 시간 전에 살짝 들어가 봤었는데요. 아직 관계자분들도 안 계셨고 300m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사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제 여기 이제 부스를 차릴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공개 현장이 있었는데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좀 어제 미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이 업무가 점자의 형태로 바로 가만히 되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이거는 점자 라벨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린터이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점자가 자동으로 찍히고 그게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기술은 AI가 이게 어떤 언어인지를 분석해서 그 언어에 맞는 점자로 프린트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점자라는 우리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언어는 100여 개 국가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되고 영어도 되고 사실 언어별로 말도 다르듯이 점자도 다 다르게 표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로 점자로 프린트되는 것, 어떤 언어인지 인식을 해서 그것을 프린트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 점자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 그 높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업체에서 만든 기술은 점자의 높이를 더 도드라지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약간 연결이 안 좋은데 비싼 잠이 들고 왔는데. 좀 왔다 갔다 해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좀 왔다 갔다 해봅시다. 장비 테스트 좀 하게. 사실 외부 공간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면이 좀 끊기거나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터넷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어제는 잘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안 장비들도 이제 일선에 막 설치가 됐고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서는 굉장히 장비라든지 개인 짐 같은 것도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 관계자들 좀 만나가지고 사전에 인터뷰 좀 하시고 내일은 라이브로 연결 좀 합시다. 관계자 중에 선받은 분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